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 내용을 항상 전달해 드리는데, 그런 실수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이런 화면을 띄워놓고 하죠. ESN 플러스에서 상품 등록 변경에 뭐 상품 등록 이런 걸 클릭하면서 하는데, 제일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이제 와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하면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와갖고 요거 상품명 작성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가 이제 설정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등록을 하다가 정확하게 한 여기쯤 오면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까지 만약에 갔다,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내가 지금 작성하는 어떤 상품명과 내가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 내용이 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부랴부랴 또 이거 막 수정하고 있고, 그러고서 다 수정한 다음에 이제 또 이거 등록하려니까 또 이건 왜 하라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정리하다가 보통 이제 배송 등록하다가 이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리 폼을 만들어 놓고 그 폼에다가 다 작성을 해 놓은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복사해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는다, 이 얘기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수없이. 근데 아직도 상품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A부터 막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엑셀로 먼저 정리해둔 표가 필요하다.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키워드 역시도 좀 미리미리 뽑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네이버의 광고나 이런 쪽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키워드를 미리미리 좀 뽑아 보시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잘 파악을 하셔야 결국에는 등록이라고 하는 거를 잘할 수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를 먼저 좀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써니님 뭐 라이브 시청이 처음이라고요? 세인이 아니야? 아닌가? 네. 노다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오셔갖고 라이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브입니다. 네, 라이브예요. 그래서 다시 보긴 다음날 7시에 올라가고 일부 편집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이브에 직접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귀하죠. 네, 다시 볼 수 있는데 굳이 2시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또 보고 계시니까. 최근에 이제 또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잘 될 때는 전화가 잘 안 오거든요. 모든 판매자들이 잘 될 때는 저한테 전화가 잘 안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요즘 전화 많이 와요. 요즘 전화가 많이 오고, 그리고 염증을 느낄 때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염증이란 자기가 그 주력으로 해왔던 채널을 쭉 운영을 하다가 이 채널이 뭔가 한계치에 도달한 거야.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 이쪽 사이트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자문을 구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다시 연락이 오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전화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연초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 그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그 사업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업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내고 어떻게 하면 막 뭐 이렇게 조금 뭐 현찰 거래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차곡차곡 성장을 해야 좋은 모습의 어떤데 뭐랄까 사업체, 브랜드 이런 걸 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중간에 이제 사라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해두실 필요가 있다입니다. 뭐 이렇게 갖고 올까요? 네, 뭐 가수처럼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져오면 돼요. 뭐 됐나요? 잘 들리죠? 네. 저도 이게 좋아요. 시작을 뭐 그 사이에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봐왔던 분들이니까. 초리님은 뭐 처음 뵈니까 인사 한번 하죠. 김범종님, 네, 하이. 네, 잘 들리죠? 네, 시작할게요. 오늘 좀 가져왔던 상품들은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서 샀던 상품이고, 그 친구가 그 집을 샀는데 청소기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얘따 이놈아 이거나 좀 가져라 그러면서 야, 싼 거 중소기업 제품을 하나를 보내주긴 했는데 그 시장을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기업 강의나 이런 것들 좀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자체 기술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제 완제품에 뭔가를 이제 조금 기술을 추가한다거나 뭐 업그레이드는 하겠죠. 모터를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 배터리를 좀 좋은 걸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보니까 하나 상품이 눈에 들어왔는데 먼저 그 이렇게 광고 쪽에서 청소기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검색 기준으로 봤을 때 청소기보다 무선 청소기가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제 줄 달린 거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 돌돌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무선 청소기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기랑 무선 청소기 이 여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카테고리를 잘 잡는 게 이제 노출에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클릭률 자체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청소기부터 이어져 가고 무선 청소기로 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무선 청소기를 검색을 해버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통합 검색 기준으로 해갖고 네이버에다가 청소기를 검색해봤어요. 청소기 카테고리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집중하세요. 청소기를 이렇게 쭉 검색하니까 뭐 누구나 아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유형을 보니까 소형, 유선 뭐 이런 게 나와요. 왜 무선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형태를 보니까 핸디 스틱형 뭐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나오고 뭔가 이상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더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이쪽에 이제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런 애들 나오고 그리고 더하기를 눌러갖고 이렇게 쭉 보니까 소형의 뭐 유선에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소형의 네, 이런 디지털 가전 쪽 여기라는 얘기죠. 핸디 스틱형 요거를 제가 보니까 무선이라고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검색어를 바꿔갖고 무선 청소기를 다시 검색하니까 위에 상단에 보니까 품목에 또 이제 진공청소기 이제 또 나오죠. 그죠? 보통 진공청소기라고 검색하지 않나요? 아무튼 흡입 전용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와. 그리고 무선 청소기에 더보기를 누르니까 상단에 이런 애들이 나오죠. 이런 애들이. 그래서 무선이 이때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나오고 물걸레랑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진공이 나오고 아까 뭔가 좀 달라졌어요. 디지털 가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쭉 해서 또 핸디형, 핸디 스틱형 공통점이 나왔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본 거야 우리는 메인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무선 청소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를 딸려가는 게 핸디랑 핸디형 요런 이제 키워드를 넣는 것들 진공 조금 빼놓는 거 맞는 것 같고 요런 식의 거기에 이제 물걸레가 추가될 거냐 추가되지 않느냐인데 선호도 기준으로 보니까 물걸레가 없이 그냥 진공만 되는 것들을 선호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 형태인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지마켓을 팔아야 되니까 지마켓에 갔어요. 지마켓에 들어가갖고 여기에다가 청소기 검색하죠. 청소기 검색해갖고 쭉 내리다 보니까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나 영역이 나올 거고 여기에 얘는 청소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이런 애들은 넘어가고 코드 제로 하나 클릭해보고 아래쪽에 뭐 아까 봤던 뭐였죠? 아이 뭐였는데? 아이닉? 요거 하나 이렇게 클릭해봐요. 클릭해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진공 청소기라 부르고 소분류 자체도 무선 청소기 자체가 없어. 네이버 쪽으로 넘어오니까 여기는 죄다 소분류가 또 무선 청소기야.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당연히 가전 쪽이니까 이런 가격 비교가 상단으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당연히 가격 비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늘상 판매를 하다 보면 단품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 비교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잘 보니까 카테고리가 무선이라고 잡아주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안에서 뭔가 내가 키워드를 활용하는 부분이 사라진 거야. 핸디스틱 청소기까지는 품목에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테고리가 무선이라고 잡는데 뭔가 검색 결과에 좀 더 잘 걸리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격 비교를 그냥 형성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안에서는 그냥 가격 비교를 해제하고 파는 게 훨씬 더 유동성이 좋고 변경할 때 이슈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고 검색을 조금 더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이제 넣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무선 청소기 했을 때도 상단에 이런 애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무선 청소기에선 이 사람이 1등이지만 청소기 쪽으로 검색을 바꿔보면 1등은 아니지만
요 밑에 펑키널리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 개의 노출을 다 잡으면서 판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G마켓 쪽으로 오면은 진공청소기 쪽에 등록을 해갖고 여기에서는 무선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상품명에 무조건 뭘 넣어야 된다? 무선을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불현듯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긴 또 진공을 잡아주니까 여기에 진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네이버 쪽으로 나갔을 때의 상품 등록을 하게 되면 무선 청소기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주고 상품명에는 진공도 넣고 그 다음에 원룸도 넣고 핸디도 넣고 소형도 넣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G마켓의 상품을 등록할 때는 카테고리가 진공을 잡아주니까 상품명에는 뭘 넣으셔야 되는 거야? 아, 무선을 넣으면 되겠구나. 여기에 상품명이 짧은 시기에 저 사람들 등록했기 때문에 저 모양인 거지. 만약에 지금 시대에 등록할 수 있게끔 열어줬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저 뒤에다가 원룸도 넣고 뭐도 넣고 다 넣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가 등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명으로 등록하면 안 되고, 카테고리도 한쪽은 무선이고 한쪽은 진공이니까 내가 이걸 구분해서 등록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뭘 꺼내는 거죠? 얘를 꺼내는 거죠. 네, 얘를 꺼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G마켓 기준이니까 카테고리가 뭐 어디였냐면요. 왜 안 넘어가노? 네. 이렇게 와서 생활 미용 가전의 청소기의 진공 청소기죠. 생활 미용 가전의 청소기에 이렇게 해서 진공 청소기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ESN 플러스에 상품 등록할 때 저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검색어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청소기. 나는 삼성 아니니까 버리고 쭉 내리면서 나한테 필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그냥 보는 거예요. 진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핸디, 그죠? 소형,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또 뭐가 있겠죠. 근데 이거 뭐 다 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여기 원룸 이렇게 있고 쭉 해갖고 나한테 필요한 키워드들을 소소하게 꺼내서 조금 이상한 애들은 뒤로 밀어주고 내가 주력으로 밀어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앞에다가 싹 다 박아주는 거죠. 오케이? 이해하세요? 요걸 내가 이렇게 쭉 해서 상품명을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제일 쉬운 거는 다운로드 눌러갖고 여기에 이걸 꺼내는 거죠. 그리고 경쟁률 따위는 집어치우고 클릭 수도 집어치우고 나한테 필요한 건 클릭률과 조회수겠죠. 그래서 얘를 띡 가지고 나서 필요 없는 애들을 이렇게 지우기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고 있는 겁니다. 시프트 스페이스 컨트롤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것들, 그쵸? 추천이란 단어는 보통 블로그 할 때만 쓰는 거니까 지워주고 이런 식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쉽거든요. 이미 공개된 정보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거를 뭐 나만 쓸 수 있을까? 아니요, 다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도 경쟁력에서 처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검색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잘 표현될 수 있게끔 내 상품명을 설정하고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게 마켓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분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은 지금 좀 특이한 경우인 거죠. 그리고 네이버 안에서 내가 청소기와 무선 청소기를 같이 노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격 비교를 형성해서 파는 방식보다는 스마트 스토어 단독으로 해서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판매를 가져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품명을 어떻게 지을 거냐? 보통 이제 브랜드 앞에 넣죠. 브랜드잖아요. 네, 브랜드 앞에 넣고 그 뒤에 상품명에 뭐 핸디형, 뭐 청소기 이렇게 넣거나, 기본적으로 무선 청소기죠, 그죠? 무선 청소기 뭐 시리즈명 쭉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자질구레 상품명 이렇게 키워드겠죠. 키워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는 거겠죠. 어때요? 괜찮아요? 이 두 개 이제 완성하셨으니까 다 한 거예요. 보통은 카테고리랑 상품명을 다 한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좀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선호도를 내가 조금 보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합 검색에서 무선 청소기 검색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뭐 컨텐츠 뭐 이렇게 나오고 반응 좋은 상품 후기 나오고 뭐 어쩌고 쭉 나오죠. 여기에서 상위에 노출된 게시글이 결국에는 어떤 기준으로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뭐 이거는 키워드가 하나니까 뭐 그렇게 그닥 뭐 이렇게 뭐가 없긴 하네요. 그죠?
가성비라고 하는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블로그 안에서는. 그리고 무선, 미니 이거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요런 걸 잘 봐야 돼. 여기 진공 떴죠, 핸디 떴죠. 그리고 뭐 접이식 뭐 노래 볼만한데 약간 애매합니다. 아래쪽에 또 내려오니까 가벼운, 그죠? 아까 무게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흡입력이나 이런 것도 이제 모터의 기능인데 그거를 뭐 서로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 안에 기준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뭐가 있나요? 뭐 별로 없네요, 그죠? 뭐 뷰 영역을 내가 보고 싶어, 뷰를 클릭해. 뭐가 제일 위로 와 있을까? 이런 것들 쭉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장 선호하는 기준에 무엇이 부합하고 있는지 등등등을 여기서 추려내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이게 왜 생길까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검색의 조회수는 왜 생길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 기반으로 왜 사람들은 이런 식의 상품명을 짤까?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거를 선호도로 모으는데 상품이 없으면 그걸 검색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온 상품, 스펙,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을 했을 때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수가 나열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뭐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러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게 그게 위로 다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통 판매자가 체험단을 할 거고 실제로 구매한 고객도 내돈내산을 쓸 거고 그러면서 그게 블로그나 뷰로 막 형성이 되니까 모르던 사람들도 청소기, 무선 청소기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검색 안 하거든. 근데 그런 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조회수가 쌓이니까 어디에 보이는 거야? 아까 네이버 광고에 보이는 거고 그 광고에 보이니까 조회수가 많으니까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블로그가 상위에 뜨기 시작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쇼핑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쇼핑 검색어에도 자꾸 그런 상품들을 검색하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게 붙는 거고 그게 상품 속성이 생겨나고 MD가 이렇게 봤더니 우씨 이거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야겠는데 이러면서 원래는 진공청소기 이 정도의 카테고리였는데 뭘 만들어주는 거야? 무선 거기다가 속성을 핸디까지 카테고리 만들어주기 애매하니까 속성의 품명에 뭐라고 하는 거야? 핸디형 뭐 물걸레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선택을 해라. 그 분류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카테고리다. 근데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뭐다? 상품 속성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발전한 게 뭐다? 이걸 쿠키로 심어가지고 리스팅에다가 네가 본 상품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포유 랭크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지마켓이 지금 현재 광고의 영역 상단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 0번 구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겠죠. 맞나요? 내용이 좀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 그래서 등록을 하실 때도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그거에 맞는 상품을 내가 집어넣었을 때 판매라고 하는 부분이 전환이 높아지는 경우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지. 이건 조금 사담이긴 한데 이런 이제 소형가전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체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배터리랑 모터 싸움이거든요. 다이슨이 모터 하나로 쭉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배터리가 좀 이제 좋고 뭐 무게 이런 것들은 사실 재질에 대한 거니까. 근데 재질을 강도를 높이면서 가볍게 하려고 한다라면 당연히 단가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맞추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차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슨보다는 무게가 조금은 나가겠지만 모터의 출력이 조금은 약하겠지만 배터리의 어떤 수명이 조금은 약하겠지만 네, 약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고사양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뭔가의 절충을 맺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뭐라 그럴까요? 무선 청소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초기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거의 한 100만 원이 조금 넘지 않았었나요? 처음 이게 이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이렇게 쭉 보면 아직도 네 이러고 있긴 하죠. 그죠? 근데 내려오고 있죠. 그런 다음에 무선 청소기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상단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광고니까 여기 있는데 기준으로 보면 가격대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 하나만 지금 굳건히 지키고 있네요. 무슨 똥표일까요? 네. 후기가 별로 없죠? 그죠? 이런 것들. 아직도 삼성 LG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시장에서.
안 그런가요? 네. 떨어지고 있죠? 그죠?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마치 삼성 TV의 패널과 LG TV의 그 아시죠? 네. 그 패널 막 한참 싸웠잖아. 누구는 LED고 누구는 OLED고 막 이러면서 뭐 저거 하다 어차피 이 논쟁은 끝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뭐 빛을 직접 발사하는 거냐 뒤에서 쳐서 발사하는 거냐 뭐 패널 싸움 어차피 너는 니네 거 우리 거 갖다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종결 지어진 게 삼성이 패널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막 종결 지어지잖아요. 그런 기술력은 어차피 삼성 패널이나 LG 패널을 전 세계에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건 비쌀 수밖에 없어. 이건 그냥 비싼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청소기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오는 거잖아요. 난 이런 상품들 또 뭐 있다라고 보냐면 인덕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자체 기술력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죠?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랑 배터리, 리튬이온이요. 리튬이온 배터리랑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계열이랑 패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벗어난 모든 가전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나. 그냥 거기서 갖고 온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는 걸만. 그럼 내가 만약에 아이템을 볼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느 지점을 봐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내가 TV를 가져와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조금 힘든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오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스펙의 변동을 내가 가져가려면 나는 뭔가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걸 교체를 하려면. 그리고 그걸 교체를 하는 순간에 뭔가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져. 밸런스라고 하는 문제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배제를 해두더라도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스펙이 아니라 계속해서 트렌드를 찾아가는 상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상품들을 가성비 좋게 가져올까이지만 이걸 벗어나기 시작해서 스펙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고르는 어떤 폭이 엄청나게 다양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트렌드를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경우는 그렇게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나는 조금 더 가치의 소비를 담아볼까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충의 가성비가 아니라 이거는 극강의 맥스의 가격을 또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사담이라 그랬죠? 두 개로 보통은 지금 시장이 나눠지기 때문에 나는 어느 쪽으로 갈까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형가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담이었어요. 자,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판매 가격이 149,000원, 뭐 A 상품이 이래, 뭐 B 상품은 159,000원, 뭐 그렇죠? 뭐 B 상품이라고 해봤자 여기에 뭐 물걸레 뭐 주거나, 뭐 무슨 키트 뭐 제공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청소 키트 뭐 이런 거. 여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뭐 프리미엄, 모터가 뭐 다른 거, 모터가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 219,000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쭉 되는 거겠고. 그러나서 기본 카테고리 수수료가 이제 뭐 13%인데 가전은 보통 뭐 9% 지금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전 좀 싸요, 그렇죠? 임의용 가전이 더 좀 싼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기본적인 수수료 계산해야 되니까 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0.87 이렇게 하면은 공급 원가는 129,630원. 여기에 뭐 배송비 빼고 공급가 빼면 여기에서 마진이 이제 도출되는 이런 현상. 근데 누군가가 지금 뭐 지마켓 들어와서 바로 뭐 샀으면은 상관없는데 지금같이 이제 빅세일 기간 좋잖아요. 뭔가 지마켓이 엄청나게 이제 막 할인하고 있잖아. 보면은 뭐야 붙어있던데 빅세일 기간이잖아요. 막 빛나고 있잖아, 그죠? 빅세일 기간에 이제 가전이나 이런 애들은 미친 듯이 세일한다고. 3일마다 최대 20만 원 할인. 이럴 때 여기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13%의 수수료냐? 아니에요. 쿠폰 적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빅세일 기간에는 여기에 이제 안 보이는 빅세일 쿠폰에서 할인 금액의 50%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가격 비교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개념은 네이버나 다나와나 애누리나 뭐 다음 쇼핑하우나 이런 쪽에서 클릭하고 들어오면 보통은 자 볼게요. 네이버에 얼마의 쿠폰이 적용되어 있을 거냐면요. 아무거나 클릭할게요. 여기 있다. 18만 충격적이죠? 네, 뭐지? 저기서 클릭하면 저런 링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서 클릭하면 왜 그런지 잘 몰라요. 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쿠폰이 1도 적용이 안 됐네요. 이건 이제 MD한테 요청을 해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단하면 행사 중인 것 같아. 그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링크가 떴던 것 같아.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을 클릭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모픽 넌 좀 하지 말아라.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네, 안 하고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얘는 뭐 행사 안 하는 거야. 13%의 쿠폰이 찍혔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저기 13% 찍혀 있으면 기본 수수료에 13% 수수료를 더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기에 13%가 찍혀 있더라도 2% 추가 할인인 거야. 가격 비교를 타면. 그래서 15%죠. 그럼 이거 곱하기 0.8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원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G마켓에서 직접 사는 고객 중에 그냥 원래 13%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10% 쿠폰이 적용이 된 거야. 그러면 14,900원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15%예요. 마이너스 14,900원. 그럼 2,235원이잖아요. 그죠? 여기 2235.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마이너스 2,235원을 빼기 시작하면은 요렇게 공급원가가 형성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0% 할인을 했으면 똑같이 14,900원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곱하기 0.5 이렇게 되는 거죠. 7,450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7,4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내가 하나의 문제를 하나 내보지. 이 네 가지의 유형의 무언가가 시시때때로 발생이 됩니다. 시시때때로 발생이 돼. 나는 고객이 어떻게 구매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매출 집계표라고 하는 뭐 마진표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만들 거야. 그러면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까 아니면은 최대치로 잡아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건 가장 낮은 수수료 기준으로 잡는 거고 최대치로 잡는다라는 건 뭐 이해하는 사람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대치로 잡는 건 이렇게 이제 잡는다. 근데 얘는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으니까 최대치로는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맞겠죠. 얘가 제일 싼 공급원가잖아요. 지금 둘 중에 보수적이어야 돼, 최대치여야 돼요. 뭘로 설정하십니까? 뭐 회사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내 마음, 정신 건강에 좋을까?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시 건건이 뭐 매일매일 정산하면서 그걸 발라내는 작업을 하시면 뭐 되는데 저질스럽잖아요. 네. 힐링님은 보수적이고 시넥스님은 최대치고 웰그린님도 최대치야? 한우진님은 뭐예요? 한우진님은 갑자기 채팅 왜 이렇게 쳐? 이런 식으로 키워드도 추가로 얻을 수 있고요. 초보군요. 와 오늘 처음인데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네요. 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그리고 나이스 데이님 오랜만이군요. 자주 보이던 아이디가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최대치가 맞네. 힐링님 왜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이네. 정치색도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취소. 최대치. 그렇죠. 최대치예요. 최대치로 잡아주시는 게 계산하기 편하고 뒤로 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막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질문을 또 바꿔볼게. 질문을 바꿔볼 거야. 클럽 회원 할인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평소 때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평소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쿠폰을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빅세일이나 빅스마일데이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그 승인을 받잖아요. 미안해요. 그 승인을 받잖아요. 밑에 이벤트에서 클릭하고 팝업창도 뜨고 그걸 내가 승인을 해야지만 저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어. 내가 뭐 얘기해 주려고 그랬죠? 방금? 내가 뭐를 하나 더 설명하려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날 때 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대를 쭉 이렇게 형성을 해도 꼬아서 질문 하나 한다 그랬죠? 꼬아서 질문. 진짜 11년. 오케이. 영광님 땡큐. 꼬아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분명히 이제 최대치로 한다 그랬어. 새는 돈이 없기 위해서 뭐 좋게 설명을 했지만 약간 비약 한번 할게요. 자,
1등 내가 관리하는 1등 사이트야. 1등 사이트. 그게 G마켓이야. 지금 1등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관리하는 1등 사이트야. 보수적으로 잡으실래요? 최대치로 잡으실래요?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다시 드렸냐면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판매 가격이 판매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여. 최대치로 잡잖아. 판매 가격이 매력이 좀 떨어져. 맞죠? 아니야? 맞잖아요. 수수료를 2%나 더 올렸으니 최대치로 잡으면 매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사이트 중에 판매량 1등 사이트가 G마켓이라고 칠게요. 보수적으로 잡을래요? 최대치로 잡을래요? 얘기 달라진다니까요. 진짜로 달라져요. 왜냐면 저 2% 포기하고 분명히 달려드는 사람들 많을 거거든. 다 1등 사이트가 G마켓이면 미친듯이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품 등록을 하는데 그 왜 가격 비교 노출할 거냐, 이거 일단 할 건데 노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뒤에 가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자, 이제 뭐 색상 사이즈야 뭐 어차피 화이트, 뭐 그레이, 뭐가 있을래요? 블랙도 잘 안 만들걸요? 네. 보통 아니면 화이트 아니면 그레이죠, 그죠? 정렬의 레드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뭐 사이즈야 뭐 어차피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나왔던 건데 옵션 설정 디지털 가전에서 못 하니까 이거는 뭐 그룹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상품 이미지 1000에 1000짜리 가로 세로 만들어 두셔야 되고요. 상세 페이지는 860에 2580, 이게 한 달락이죠? 한 달락으로 해갖고 이걸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한 34개 만들면은 9만 픽셀 찰드만 컨텐츠를 34개를 만드는 거야. 청소기가 34개의 컨텐츠가 나올까? 야, 컨텐츠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모모픽은 컨텐츠가 별로 없을 것 같아. G마켓에 와서 대기업일수록 컨텐츠가 형편없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시계 약간 좋아하는데 시계 사이트 뭐 롤렉스나 아니면은 뭐 오메가든 아니면 IWC든 뭐 콘스탄틴이든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들어가 보면 시계 덜렁 있고 썸네일에 덜렁 있고 옆으로 넘겨오면 추가 사진 많으면 3장이고 없으면 2장이거든. 총 그 시계 사진 3장 보고서 얼마 결제하냐면 기본적으로 1,3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결제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결제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렇게 생각해. 브랜드라고 하는 건 뭔가 느낌만 주고 그걸 가지고서 뭔가 대표성을 띌 수 있는 키워드가 딱 하나가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은 밑에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 구구절절 설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을 보죠. 많이 팔았어요. 23년형 보면 아래쪽에 뭐 썸네일도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뭔가 없어 보인다 이건. 미안합니다. 네, 아이닉님. 네, 예약 판매 엄청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쭉 해서 뭐 빅세일 기간입니다. 보이죠? 네, 이런 거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무료 할인 최저가 비교해 보면 무조건 여기가 최저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거를 제일 위에 올려놓은 사진을 왜 했을까?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면서 아래쪽에 쭉 내리면 자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아직도 이벤트군요. 이건 뭐 행사 시에만 나오는 거니까. 보너스. 네. 어지럽네요. 쭉 해서 이 사람은 인트로가 없구나. 그냥 대충 세고 있나요 지금? 이게 한 달락을 컨텐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락. 이게 한 30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 되겠는데. 이렇게 쭉쭉 이런 GIF 뭐 등등등 이런 것들 한 달락을 전부 다 컨텐츠라고 보는 거라고. 이게 한 2580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 한 달락이 이렇게 쭉 안 될라나요? 이게 860일 거 아니야? 그럼 정사각형 이게 860 이게 한 1600 그래 될 것 같아. 이게 2580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엄청 많아. 길어. 그래, 구구절절 할 수밖에 없어. 이거 팔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삼성 살 거야? 아이닉 살 거야? 결제할 때 보면 약간 흔들리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조금 더 상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기의 수량, 판매 수량과 후기 수량이고, 그 외에는 스펙이거든요. 이런 스펙들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인데 이건 너무 길긴 해. 지쳤어. 보기 싫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짜놓으려고 하는 컨텐츠, 고객은 도대체 뭘 원할까? 이 숫자는 정해져 있는 걸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죠. 보통은 이제 경쟁사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뷰 영역 있죠? 뷰? 네이버의 뷰? 거기 가보면 이제 블로그 막 써놨잖아요. 그럼 결국엔 그거 판매자가 체험단 시켜갖고 그 돈 주고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블로거들이 뭘 보고 쓰는 거예요?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를 보고 쓰죠. 상품을 받아서 쓰긴 하지만 결국에 똑같은 이야기잖아. 아니에요? 네. 다시 도루마무야. 다시 일로 온다고. 그래서 이 숫자는 누가 컨텐츠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에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컨텐츠는 채워야 됩니다. 남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돼. 여기에서 뭘 설명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보면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곳인데 이거 좀 잘 써놔야 돼요. 좀 잘 좀 써놔요. 지금. 이거 이제 비우지 말라고 권고하잖아요. 권고사항. 비우지 마세요. 네. 작성해 주세요. 이건 마켓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세 페이지 별도 표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지 마시고 잘 적으세요. 잘 적으시고. 배송 방식 요거 ESM 가야 돼. ESM에 빨리 와. 빨리 와갖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 등록하기 전에 약 1시간 전에 미리 이거를 다 해놔야 된다. 이걸 미리 다 해놔야 된다. 두 개의 경우죠. 보통 시장에서는 두 개의 경우인 건데, 하나의 경우는 최근 트렌드죠. 그 솔루션을 만들 때, 우리가 그 셀러 가입할 때, 셀러 가입하고 그 다음에 뭐 전환하고 이런 개념을 할 때 여기에서 배송지를 입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품 등록 시 입력한 배송지를 불러오거나 신규로 추가를 하는 방식. 그래서 어느 공간에 가면은 저게 누적돼 있고 그거를 삭제하고 수정하고 불러오고 요 형태죠. 네, G마켓 옥션은 아직도 상품 등록란에 배송지를 입력하고 추가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등록 전에 미리 생성하셔야지 나중에 하면 등록하다 중간에 멈추셔야 됩니다. 뒷박치죠. 제일 열받는 거예요. 등록하다가 이게 안 뜰 거거든. 이게 안 뜨니까 기다려야 돼. 근데 켜놓고 기다려요? 바보도 아니고 짜증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요 3시간이 갈 거 아니야. 밥 먹고 해야지? 그러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면서 상품 등록한 거 다 날라갔다고 승질 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게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관계는 없어. 사실은. 근데 안 되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무조건 들어오셔서 배송지는 미리미리 추가하셔라. 상품 파는 사람도 이거 까먹어요. 상품 팔고 있는 사람도 이거 잊어서 신규로 등록할 때 배송지가 다른 경우 이거 미리 등록 안 했어. 짜증나.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관리 꼭 누르고 뭐 누른다? 신규 등록 눌러요? 아니죠. 판매자 주소록 누른다. 기억하세요. 관리 누르고 뭐 누른다고요? 판매자 주소록 눌러요. 네. 여기 누르고 이거 다 입력해요. 다 입력해요. 이렇게 입력하고 신규 등록 누르나요? 아니요. 저장 눌러요. 저장 누르면 여기 위로 올라올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제 여기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넣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 열어요. 요거 3,000원이죠? 얘는 7,000원이요. 그러면 저장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얘를 누르고 선택하면 그때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뜨기도 해요. 근데 이게 바로바로 뜨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미리미리 등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관리 누르고 뭐 누른다고요? 판매자 주소록 눌러요. 외우세요. 됐어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미리 등록하시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다시 넘어와서 배송 방식 미리 등록하세요. 네, 꼭. 네.
관리를 누르고 뭘 누른다고요? 배송 뭐였죠? 관리를 누르고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요. 네. 판매자 주소록을 눌러요. 신규 등록은 구라예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출고지 넣고 반품지 넣었죠? 보통은 출고지랑 반품지가 같은데 반품지는 다른 경우가 있죠? 왜냐면 이제 출고를 하고 반품은 내가 이제 사무실로 받으려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고지랑 반품지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죠. 혹은 뭐 출고지는 내가 하지만 반품은 본사로 넣을래 이런 경우는 뭐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잘 체크를 해서 요 정도만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나 이제 상품 등록할 거야 라고 할 때 기본 정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진공청소기 검색하면은 나오겠죠? 선택해요. 선택하고요. 선택해요. 마구마구 선택해 주세요. 쉽죠? 아이고 사업자문 아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 끝났어요. 브랜드가 없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등록해 놔야 돼요. 브랜드 등록 어디서 하나요? 위로 올려갖고요. ESM 문의에 들어가 보면 어딨죠? 여기 있죠? 네, ESM 문의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브랜드 생성 요청 보이시나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 엑셀 양식 맞춰갖고 넣으면 우리가 승인해 줄게요. 당연히 상표권자여야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보통은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려요. 요거를 완료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디에 여기에다가 뭐 나이키처럼 여기 나이키 이렇게 하면은 쭉 하고 떠요. 삼성전자 이렇게 찍 하면은 쭉 하고 떠요. 뭐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아이니 찍 하면 당연히 하셨겠죠? 네, 이렇게 쭉 떠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없으면 비워두는 겁니다. 상품 검색용이죠. 우리 미리 다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검색이 되는 상품명과 프로모션명이 있어요. 어차피 나는 다 써도 44바이트밖에 안 써. 나머지 바이트가 아까워.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최고 뭐 40 최종 결제가였나요? 최종 결제가 뭐 144,000원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뒤로 가는데 가전에 계신 분들은 이거 뒤로 붙는 거 싫으셔가지고 네 MD분한테 요청해서 한꺼번에 엑셀을 넣어갖고 요 앞을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쟤네는 왜 이게 없다 사라져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검색은 되지 않지만 이벤트 문구로 그 문구로 몰라요? 그 사은품 정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90일에 판매 가격 얼마였죠? 미리 적어놨잖아요. 149,000원. 149,000원. 아직도 이걸 몰라. 사이트별 온 누르면 이거 따로 넣을 수 있는데 몰라가지고 이거 왜 맨날 두 개를 동시에 넣으라고 하는 거야? 야 임마, 야 뭐 하는 거야 너? 에이씨 새로 고침. 야 임마 뭐해? 됐다. 에이씨 이러지. 귀찮군요. 다시 갈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네요. 네, 열받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와서 판매 가격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은 뭐 사은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있으면 적어주시고 없으면 말고 인증 대상 거의 대부분의 생활용품이나 전기용품이 인증을 받으셔야겠죠. 그쵸? 자율안전 인증 뭐 자율안전 확인 뭐 이런 것들 배터리에 대한 인증들 그걸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인증 대상이니까 이걸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원산지를 넣겠죠. 그쵸? 아시아에 보통은 중국 심천에서 가져오시니까 이걸 찍 해갖고 다음 단계 이동하셔도 되고 위로 올려서 노출 정보 클릭하시고 내가 원래 준비해놨던 썸네일과 그리고 호스팅에 올려놨던 혹은 내 컴퓨터에 저장해놨던 이미지를 사진 버튼을 눌러갖고 가져오시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호스팅에 올려놨다. 그러면 호스팅에서 소스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품 정보 제공 시 디지털 가전이니까 비켜라. 여기요. 디지털 가전 영상 가전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계절간 아까 미용 소형 전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입력한 걸 쭉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다가 정리해 놨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고 배송 방식도 우리는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당일 발송 정책만 관리를 통해 갖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쉬워요. 네, 상식적인 거예요. 나 몇 시까지 주문 들어오는 거 당일 출고하겠다. 그다음에 제주 도서상간 배송 가능하죠. 택배죠. 그리고 원하는 택배사 설정하시고요. 내가 미리 선택해 놓은 거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송비에 오면 상품별 배송비를 눌렀을 때 그 그룹을 묶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얘네들 어떤 애들이야? 물걸레 키트랑 모터가 조금 더 좋은 애를 같이 그룹으로 묶어서 팔고 싶어. 그러면은 묶음 배송비를 선택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템플릿 신규 등록해갖고 유료, 무료, 조건부 무료 다 좀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으면 여기 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누르고, 그리고 요거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반품지가 다르면 저는 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편도 기준을 넣으라고 하면 왕복이 청구된다는 얘기죠. 그죠? 저 정도 청소기 크기면 제가 봤을 때는 뭐 2형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은데 대형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택배비가 5,700원 정도 CJ 기준 그 정도가 이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6,000원 정도 배송 박스까지 하면 6,700원. 그러면 시원하게 7,000원 받자. 그러면 7,000원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그럼 왕복 14,000원이 반품비로 이제 청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추가 정보 들어왔어요. 여기서 입력할 거 있나요? 없어요. 뭐만 보면 되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하겠습니까?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기 보면 가격 비교 노출할 거냐? 개선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가격을 정찰가로 가고 싶은 거야. 전체 사이트를. 근데 이것 때문에 특히 G마켓, 옥션은 가격 비교에 등록하겠습니다. 쿠폰 적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내가 등재된 판가 그대로 가격 비교에 보여집니다. 네. 근데 G마켓이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 등록하냐 안 하냐인데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애누리나 다나와에 가전 파는 사람이 가격 비교를 노출을 안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판매가?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옥션과 같이 이런 기능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굳이 내가 이거 그래 그럼 2% 무조건 내가 요 가격대 얘 공급원가 기준으로 판가를 형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렇게 그냥 등록을 하고 전체 사이트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 인 건데 얘가 그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놓고 타고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뭐 내 마음대로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상품 등록하면 요즘이에요. 등록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 상품 등록하면 G마켓이랑 옥션이랑 가격 비교 지들끼리 생성해. 맞아요? 그죠? 그리고 11번가가 웃긴 게 G마켓 옥션보다 쇼핑에 노출되는 속도가 현저히 늦어. 현저히 늦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먼저 가격 비교가 형성이 되고 얘네끼리 싸우면은 보통은 6에서 7%의 쿠폰이 적용이 돼요. 근데 얘가 뒤늦게 합류를 하거든요. 합류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11번가가 8%의 쿠폰을 적용해요. 이걸 이제 PCS 쿠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웃긴 게 여기가 8에서 9%를 적용해.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10%를 적용해요. 그러면 얘네 둘이 막 이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10원 단위로 내려와. 처음에는 뭐 1000원 단위, 100원 단위 이러다가 10원 단위로 내려와. 10원 단위로 내려와가지고 뭐 위에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 이렇게 뭐 돼 있으면 11번가가 14,990원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16%까지 꽂혀 있는 거야. 카테고리 수수료가 13%인데 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골들이거든. 난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 이게 맞아. 이게 정석인 거야. 이게 정석. 이 기능이 빨리 추가가 돼야 돼요. 이 추가가 돼야 이 시장의 어지러움이 좀 사라질 것 같아. 이게 없으니까 뭔 가격을 형성하는 것도 힘들고 G마켓에 가격을 막 올려서 판매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하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물어봤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판매량 1등 사이트가 G마켓이야 보수적으로 잡을 거야 최대치로 잡을 거야. 이 갈림길에 쓴다니까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들어. 옥션은 컨트롤이 가능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에따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가격을 내가 이거 동시에 이거 두 개로 나누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요거요. 에? 요거 모르니까 이거 가격 동시에 하면 수정하기 귀찮으니까 동시에 누르면 되는데 이거 잘 안 보인다고 빨강으로 해두든가. 그러니까 이거 안 모르니까 막 이거 막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PC에서 쿠폰까지.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이 아까 이제 할인 금액의 15% 이런 거죠. 여기까지 내가 다 했다라면 고객 혜택 여기에 넘어와서 리스팅 광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포커스 프리미엄이라 부르죠.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노출하는 건 이건 지금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판매량이 일어나고서 하는 거니까 지금 생각하지도 마세요. 등록할 때 하지 마요. 고객 혜택 서비스 중에 이제 특별 할인 이런 거. 자, 청소기 기준으로만 이야기합시다. 내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청소기를 2대 사는 사람이 많아요? 겁내 많아? 안 그렇죠? 소수비족이에요. 청소기를 2대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 사람은 집이 한 100평인 거야. 50평씩 나눠갖고 반반 써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 별로 없잖아요. 복수구매 할인이 매력이 있나요? 없어요. 내 아쿠아 슈즈 팔 거야. 내 거만 사요? 그랬다가 여자친구한테 두드려 맞아요. 내 거만 사잖아? 그러면 와이프가 욕을 하죠 갑자기. 야 이씨 너랑 네 자식 건 안 사냐?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욕을 먹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복수구매 할인이 먹히는 거야. 이해하죠? 중복 구매가 고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바구니가 커지는 상품이냐 그렇지 않은 상품이냐. 그 다음에 판매자 지급 스마일 캐시 멤버십이잖아요. 근데 이미 그냥 스마일 클럽에서 많이 줘요. 안 해도 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후원 돈 많이 벌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적용할 게 없죠. 그럼 됐어요. 상품도 끝난 거예요. 등록하기 누르면 끝나는 거고, 상품 관리 2.0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판매 가능으로 뜰 거고, 걔를 띡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야 이제 그룹으로 좀 묶어야겠다라고 하면 클릭하시고 여기에 그룹 생성에 G마켓이냐 옥션이냐 선택하시고요. G마켓 선택하고 나서 여기 그룹명 아무거나 나만 보는 거니까 적어주시고, 보통은 이미지형으로 합니다. 보통은 이미지형으로 해요. 그 타일 형식으로 보여주려고. 인트로 이미지 기깔나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요 없죠. 그죠? 이미지형 선택하시고 밑에 이렇게 상품이 나오잖아요. 없으면 뭐 검색하시든가 하셔갖고 얘는 그룹에 추가하겠어 하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서를 정해주시는 거죠. 내려가. 너는 해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위로 올라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하기까지 누르면 등록도 완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룹도 형성을 완료하신 겁니다. 그죠? 어때요? 너무 쉽죠?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무지 쉬운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드디어 말미잖아요. 메일로 저한테 그 질문을 주셨는데 희경님은 메일 보내라고 했더니 그냥 진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신으로 왜 내용이 없는 걸 저한테 보내신 거죠? 이랬더니 그냥 메일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냥 그러고서 메일 보낸 거야. 내용이 없어. 그래서 뭐 왜 저한테 이걸 왜 보내신 거죠? 그랬더니 메일 보내라며요. 너무 웃겼고. 와, 네,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재밌었어요. 아주 한 주에 가장 큰 웃음,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잘 가려야 되기 때문에 구두로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 쓸데없는 건 얘기 안 하고요. 딱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꺼버리고 오케이. 돌려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느 분이 이제 광고 지표를 주셨어요. 지표를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표의 클릭률이 들쭉날쭉해. 어느 때는 0.1 뭐 8 막 이래. 퍼센테이지가 클릭률이.
근데 어느 때는 7.5% 막 이래요. 엄청 신기한 거야. 아니 왜 저렇게 들쭉날쭉하지? 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거 하나.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전환율이 8.74%가 나오시는 거야. 오잉? 뭐야? 8.74가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세 번째로 로아스가 광고 효율이요. 광고 효율이 한 500 몇 %였으니까 그냥 600%라고 할게요. 요 정도가, 그러니까 500%가 맞는 것 같다. 아니 600% 할게. 요 정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쭉 본 다음에 드는 생각을 이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 빼야겠다. 이거 하나가 왜 필요한 거야? 클릭률이 들쭉날쭉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라고 생각하세요? 클릭률이 들쭉날쭉해. 어느 날은 0.18, 어느 날은 7.5야. 왜 그럴까요? 대답이 아무도 없다고? 충격적이네. 에이, 오프했으면 0.18도 안 나와야지. 노출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가 없죠. 왜냐면 광고를 대량이 들어왔다 대량이 빠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죠? 보통은 이런 경우는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됩니다. 예산이 올라갔을 때는, 있을 때, 넉넉할 때, 예산이 넉넉할 때는 클릭을 잘 받으니까 7.5%가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광고가 보여지다 갑자기 꺼버리니까 0.18이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이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예산을 무제한으로? 인 거잖아요. 그죠? 이걸 무제한으로 바꿔요? 이런 경우에? 예산을 무제한으로? 무조건 바꿔버려? 왜? 클릭률 잘 나오니까 많이 보여주는 예산이 넉넉하면 계속 7.5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예산을 무제한으로 바꿔야죠. 뭘 기준으로? 전환율이 8.74잖아. 로아스가 600%고 이 로아스가 400이 될지 800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환율이 8.74를 기반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이걸 유지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대신에 외부 요인을 보긴 해야죠. 외부 요인을 봐야 돼요. 아까 그 네이버 쇼핑 이런 거, 내가 어디에다 최저가를 주고 있고 내 로그 안에서 그 가격 비교를 타는 고객이 많은가? 이거 봐야 된다고 했죠. 그죠? 이런 걸 봐야 돼. 근데 요 정도 나오고 전환율이 8.74인데 이걸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냐? 아니다. 그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내용이었어. 이걸 주셔갖고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더니 뒤늦게 예산이 얼마여서 그런 것 같다를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그냥 덜렁표랑 이제 글을 주셨거든요. 쭉 보다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왜 클릭률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라고 했더니 예산이 그래서 좀 푸세요. 근데 뭐 늘렸는지는 안 늘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옥션이잖아요. 옥션인데 G마켓이 또 엄청 더 잘 나오시나 봐. 근데 이제 메인 사이트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잘 나가고 있는데 옥션도 그거를 여는 게 맞을까? 라는 이제 물음표는 있으시겠지. 근데 그거는 진짜로 팔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파는 사람이 직접 그거를 컨트롤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이야기이긴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로그나 외부 요인도 보셔야겠지만 그 보여주신 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옥션 안에서도 잘 팔린 상품으로 보였거든요. 제 기준 안에서, 제 경험 안에서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보면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 지금 지표에서 클릭을 늘린다 해서 저 지표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거라,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공유할 만한 내용은
내가 뭐 클릭률이 들쭉날쭉해 그러면 순위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고 예산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예산을 조정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했어야 돼라고 하면 무조건 전환율 기준으로. 그럼 전환율 기준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클릭을 더 받아도 저거는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쓸데없는 키워드에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고객을 더 불러볼 만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쭉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8.74가 유지됐을 때 클릭수가 올라가고 광고비가 터무니없이 판매자들끼리의 싸움으로 엄청나게 비싸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PPC가 클릭 비용이 너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효율은 지켜질 거고 더 좋아질 거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조언하고 끝났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 요 내용은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들만의 비밀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사연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위니님이.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아무튼 그리고 퀴즈를 하나를 내보면 오늘 퀴즈는 좋은 걸 내야 되는데 스쳐 지나간 걸로 퀴즈를 낼게요. 아니야. 너무 내가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출석 체크 링크 올려주세요. 문의 들어왔죠? 미리 해주세요. 원래 종료하고 해드리는데 지금 주셨으니까 출석 체크 링크 올려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질문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퀴즈 나갑니다. 지마켓 내에서 구매한 고객이 쿠폰을 적용했을 시 할인 금액의 몇 퍼센트를 판매자가 부담할까요? 1번 10%, 2번 15%, 3번 20%, 4번 50%. 충격적이군요. 오늘은 오답자만 줄게요. 힐링님, 시냅스님, 그 오위니님, 페페님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진짜 오답자만 줄게요. 웰그린님, 한우진님, 신미경님 이렇게 세 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쿠폰 안 드렸잖아요, 그죠? 초리님까지 일부러 오답한 거 아니야, 초리님? 지능적인데? 너무 지능적이야. 너무 늦게 4번요 막 이러면서 상당히 지능적인데? 오케이, 초리님까지 드릴게요. 오답이라고요. 네. 정답은 2번이죠. 15%. 50%는 왜 50%냐? 그 지금같이 빅세일이나 빅스마일 데이를 할 때 이제 문제는 지마켓은 평상시잖아요. 딱 봐도 그냥 평상시잖아. 근데 내가 빅스마일 데이라고 했으면 뭐 큰 행사라고 여기 앞에다가 큰 행사 지마켓 내에서라고 했겠지. 근데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 쿠폰에 15%.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행사가 크게 들어갈 때 내가 승인을 하면 그때는 할인 금액의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자 드릴게요. 웰그린님, 한운진님 틀렸구나. 한우진님, 그다음에 신미경님, 쇼리님. 네. 희경님 아쉬워요. 쿠폰 4장까지밖에 발급이 안 돼요. 네. 아야 못 들어가요. 늦었어요. 네. 늦어버렸어. 4장 가잖아. 내가 첫 방송 때 내가 2장 안 드렸잖아요. 내가 이번에 다 쓴 거잖아요. 그쵸? 4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님은 늘 그 대용 차장님이 좀 많이 챙겨주시더라고. 그때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고. 재밌었나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구매하다가 또 이제 알게 된 거라서 저는 구매를 할 때 구매만 해야 되는데 요 왜 카테고리가 왜 이 모양이야? 막 왜 상품명이 이 모양이야? 막 이런 걸 보는 변태 같은 습관이 있어요. 아 이상해. 나는 구매만 해야 되는데 보다가 이상하면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막 그러면서 그걸 막 추적해. 그리고 이 판매점 못 팔지로 가기 시작하면은 구매는 뒷전이야.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물어봐요. 구매했어 오빠? 그러면 그거 구매해야지. 찾아놓긴 했어.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웃기긴 한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금 소파 하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자문을 이제 여러 명한테 구하잖아요. 그렇게 구하면은 만약에 이제 조금 고가의 상품은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하면 좀 힘들다. 그래서 느낌과 사진으로만 표현하고 최대한 설명을 줄이고 설명은 좀 한쪽에 몰아주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해서 아이폰 페이지를 하도 보라 그래갖고 막 보다가 요즘에 이제 느껴지는 건데, 보게 하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애걸복걸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를 잘 생각해보면 글자가 아니야. 설명이 아니라 사진이야. 기깔난 사진. 그래서 이제부터 좀 사진 공부를 더 해봐야겠어요. 진짜 상품이 잘 보이고 왜 그렇게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제는 많이 해봐야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멋진 사진 한 방이 구구절절한 설명을 다 대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파를 찍을 때 마룻바닥이 아니라 대리석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그 사진 작가님이 그랬거든요. 대리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미 많이 투여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더 투여를 하게 되면 예산 초과니까 대리석을 포기했거든요. 대리석에서 찍었어야 돼. 그게 좀 아쉬워. 뭐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